지난 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습니다.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교계에선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창립한 지 올해로 10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100년을 돌아보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한 그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다음 세대에게는 비전을, 지역 이웃에게는 사랑을 전하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30년째 지역사회를 나눔과 섬김으로 헌신해오고 있는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 토요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탄핵을 놓고 교계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지난 주말 현장을 장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됐지만 표결, 의결 정족수 미달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던 국회 앞 집회. 주최 측 추산 100만, 경찰 추산 약 15만 명이 모였습니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광화문 집회의 경우 주최 측 주장 100만, 경찰 비공식 추산 2만 명이 모였습니다.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교계에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1시에는 한국기독교회관 앞에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시국을 우려했습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불의한 건세를 꺾고 참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한국교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면 교계 보수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법 질서를 수호를 위한 1000만 명 대안인 대연합은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령 선포 결단을 적극 지지하며 탄핵안을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교계에서는 국가 안정화와 국론 분열 방지를 위해 한국교회가 하나 돼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각 교회마다 남성 성도들이 모여 활동하는 남선교회가 있죠. 이 남선교회가 전국 단위로 공식화한 지 올해로 100년을 맞았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지난 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회원 600여 명이 모여 100년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시대를 살아가는 70만 남성교회 회원들은 남성교회에 주어진 사명과 역사의식을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남선교회 전국연합회에는 예장통합총회 남성성도 70만 명이 속해 있습니다. 남선교회 같은 평신도 단체는 교회에서 일반 성도가 주체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남선교회는 금주, 금연운동, 군선교 등 남성으로서 강점을 살린 사역을 펼쳤습니다. 최근에는 커피 한 잔 값으로 헌금을 작정하는 커피 한 잔의 선교 캠페인을 전개해 선교지 20곳을 후원했습니다.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는 시대적 사명, 선교적 사명을 이루어가는 실제적인 공동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남선교회 100년의 역사를 이어왔는데 한국교회를 지켜온 소중한 역사라 생각합니다. 1924년 기독청년면려회 조선연합회로 출범한 예장통합 난선교회 연합회. 통합총회는 1921년 안대선 선교사를 중심으로 조직한 안동교회 기독청년면려회를 남선교회 연합회 태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100주년 행사는 남선교회 발상지인 경북 안동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남선교회 연합회는 100주년 기념 조형물을 안동교회에 설치하고 제막식을 열어 이를 공개하며 선교적 비전을 향한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기독청년면려회가 세워지고 활동했던 예배당은 기념관 자리에 110년 전에 세워진 안동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 100년간 헌신적인 노력을 하여 기독교 문화에 찬란한 꽃을 피웠습니다. 안동을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아낌없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는 이날 비전 세미나를 통해 세계 선교와 국내 복음화를 양대축으로 평신도 사역의 새 지평을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CTS 특별기획 다시 서는 한국교회 시간입니다. 과거 굶주림 가운데 이름 모를 한 후원자의 사랑으로 신학 공부를 마쳤던 한 목회자가 목회를 시작하며 나누기 시작한 사랑의 씨앗이 이제는 큰 나무로 성장했는데요. 다음 세대를 살리고 지역 사회를 섬기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왕성교회 나눔과 섬김의 현장을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박윤민 목사는 목회 2년 차부터 받은 사례비 30만 원 전액을 장학금에 기부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 장학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씨앗은 30년이 지난 현재 매년 1억 원이 넘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큰 나무로 성장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보다 더 보람된 일은 없다는 비전을 30년째 이뤄가며 지난달에는 제30회 비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고 한 교회라도 이 일에 동참해 주시는 교회가 있다면 나는 그것이 너무 귀한 일이다 생각하고, 정말 고마운 거는 우리 교회를 보고 비전 장학을 주는 교회가 여러 교회 생겼습니다. 과거 비전 장학금을 받아 공부했던 학생들은 이제 어엿한 성인으로 성장해 매년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장학금 지급 금액은 해를 거듭하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30회를 맞이하기까지 정말 어려움이 많지만 항상 부족한데도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장학금을 받고 자라서 결혼하고 또 신혼부부가 돼서 또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이 장학금을 또 내놓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뿌듯하고요. 또 다음 세대를 계속적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너무 뿌듯해요. 보람됩니다. 이는 박윤민 목사가 외부 집회와 강사료로 받은 사례비 전액을 장학헌금과 월삭헌금으로 보태는 모습을 목도한 교인들이 박 목사의 깊은 마음에 더 깊이 공감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올해 선발한 비전 장학생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와 해외 유학생 등 총 63명에게 7천여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처음 장학금을 받게 됐는데 이걸로 예수님이 말하신 이웃의 사랑을 좀 더 느낄 수 있게 된 것 같고, 이걸로 저의 꿈에 다가가는데 좀 더 큰 발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도 매년 광주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졸업식을 앞두고 장학생을 추천받아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8억 원씩 20여 년 동안 다음 세대를 살리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는 왕성교회의 또 다른 나눔과 섬김의 현장, 광주 시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쌀 라면 전달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사랑의 박스를 만들어 지역 소외 이웃들에게 직접 전달해왔지만 몇 해 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전달해오고 있습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광주시 지역 주민들을 비롯해 교회, 복지기관과 단체 등에 쌀 300개, 라면 1000개를 전달했습니다. 교회에서 직접 이렇게 여러 사람의 이제 뜻을 모아서 기부 행사를 크게 이렇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기부해 주시는 물품은 우리 읍면동에서 그 어려운 분들한테 잘 요긴하게 쓰이도록 잘 전달을 하고 왕성교회의 뜻도 잘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요. 조금이나 소외된 이웃들이 쌀과 라면을 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랑이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성교회 박윤민 목사와 교인들은 누구나 와서 쉬고 기도하고 자고 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위해 365일 교회와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박 목사는 교회는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은 물론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 또 하나는 저는 생활이 예배가 되고 삶이 전도지가 돼야 된다. 교회 안에서 예수 잘 믿지 말고 교회 밖에서 진짜 예수 믿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한국교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눔과 섬김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한 교회의 사역이 한국교회 전역으로 더 확산하길 기대해 봅니다. 이웃에게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매해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다가가는 백석예술대학교가 올해도 학생들과 세례식을 진행했습니다. 210명의 학생들이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요. 이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여 개 학과 7천여 명이 재학 중인 백석예술대학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백석예대 교목실은 채플과 더불어 사랑축제, 세례식 등을 진행합니다. 2024학년도 학기를 마무리하며 예배로 시작한 세례식에서는 세례와 입교 서약을 진행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성예대 교목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자녀가 되는 자리라고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어 학기 중 채플과 기독교 관련 수업으로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을 진행한다며 올해는 210명의 학생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마음속에 담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초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멋진 예술가로, 멋진 사회인으로 생활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학생들을 양육시켰고 또 그중에 열매 맺은 학생들이 오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백성예대 교목실은 학과 학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전도 담당 교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교수가 학생들에게 직접 다가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실질적인 활로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 이번에 세례받은 학생도 있습니다. 평소에 믿고 지도해 주시는 교수님의 추천으로 인해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오늘 세례받은 마음으로 앞으로 사회생활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백성예술대학교 교목실은 학생들에게 지속해서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필리핀 예장합동선교회 제6차 선교대회가 필리핀 카비테에서 열렸습니다. 주 강사를 맡은 남부산교회 황인철 목사는 주님의 지상명령인 말씀을 암송하고 전파하는 것을 강조하며 선교지에서 하나님 말씀이 더욱 강력히 전해지길 바랐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6차 선교대회는 세계비전교회 오기영 목사, 광명교회 이연수 목사의 특강과 간증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예장합동 선교회가 이 필리핀 지역에 이렇게 열심히 단합을 해서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고요. 제가 오히려 많은 감동을 받고 그렇게 돌아갑니다. 장차 이 합동 선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하게 되면은 어떤 선교에 못지않는 아주 필리핀에 아주 임팩트 있는 이학력 있는 선교회가 되어지라고 믿습니다. 대회 기간 중 열린 정기총회에선 신임 회장을 선출하고 신규 임원을 선임했습니다. 필리핀 예장합동선교회 3대 회장은 조이풀 겨자씨 장로교회 전상열 선교사가 선출됐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통일부가 최춘길 선교사 옥료 10년을 계기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통일부는 성명에서 북한이 선교사들을 부당하게 억류한 행위는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억압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노골적인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불법적으로 억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2024 기후변화 이슈 리포트 2호, 기후변화와 빈곤, 식량 위기를 발간했습니다. 리포트에는 기아대책 지원사업 대상 국가인 아프리카 가나와 짐바브웨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아대책은 리포트를 통해 많은 사람이 기후변화에 공감을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전 세계 취약국가에 더 많은 희망의 씨앗이 심기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성결교회연합회가 2024년 사회복지 정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는 한성현 윤문기 대표회장이 설교했으며 류승동, 김만수 공동회장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초고령 사회 교회 역할과 방향성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는 미소재활복지협회 윤예숙 이사장이 주제 발제를 했으며 온누리 사랑채 노인종합복지센터의 이기상 센터장과 아산교회 조희철 목사 등이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전 교회가 전 시민에게 전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 운동인 세계 성시화 연합 예배가 대구에서 개최됐습니다.
세계 성시화를 위해 다 함께 기도의 불씨를 지폈는데요. 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 성시화 대표단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세계 성시화 지도자 컨퍼런스를 개최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그 현장을 홍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할렐루야!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구호를 외칩니다. 이어 세계 성시화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이곳은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도시를 꿈꾸며 말씀과 기도, 전도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2024 세계성시화 대구대회 연합예배 현장입니다. 세계성시화 운동본부가 주최하고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와 대구 경북 홀리클럽이 주관한 이번 세계성시화 대구대회는 각 도시와 지역에서 복음 전도 운동에 힘써온 동력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 세계성시화 운동본부는 전 교회가 전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는 오직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있는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이날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세계성시화 이대 대표회장 김인중 목사는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는 예수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국 각 성시화 대표단과 대흥교회 제자비전 아카데미, 대구 장로합창단과 대구 CTS 권사합창단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특별한 찬양 순서도 꾸며졌습니다. 세계성시화 대구대회에 앞서 28일부터 양일간 세계성시화 지도자 컨퍼런스도 열렸습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전국에서 활동하는 각 지역 성시화 임원 150여 명이 참석해 사역 나눔과 현안들을 발표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성시화 운동을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교회는 숫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거룩한 사람들이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수라도 정말 마음을 새롭게 된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1970년 12월 31일 자정 고 김중곤 목사가 민족 복음화를 선언하며 시작된 세계성시화 운동본부는 세계성시화 대구대회를 시작으로 매년마다 지역을 순회하며 전국대회를 세워갈 예정입니다. CTS 뉴스 홍정입니다. 기독인 문학가들의 모임인 대구 기독문인회가 대구 동북교회에서 기독문학 출판 감사 예배와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선 예배에서 온세상교회 박노진 목사는 하나님의 삶이 성경과 일치했듯 우리도 글과 일치된 삶을 살자고 당부했습니다. 출판 기념회에서는 대구 기독문인회 신입회원 16명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진 후 사업 보고와 감사 보고를 거쳐 정기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대구 평강교회는 지난 1일 대구 평강 뉴스콰이어 창단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대구 평강교회 이호샘 목사는 찬양이 아이들의 삶 속에 오래 남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연주회에서는 하나님은 내 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등 총 16개 곡을 열창했으며 평강 뉴스콰이어 학부모회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찬양하는 중에 우리 하나님의 꿈을 발견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또 잘 성장해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얘들아 화이팅!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세상에 전하고자 사역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산하 선한 장로회가 연말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사역의 대상은 도움이 필요한 목포 축교동 지역 7가정의 이웃들로 선장회 회원들이 직접 찾아가 2,100장의 연탄을 배달하고 겨울을 버틸 온기를 전했습니다. 선장회 회장 김정호 장로는 이날 행사를 위해 정성과 수고를 모아준 66명의 회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작은 나눔이라도 멈추지 않고 실천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충실히 이루어가겠다고 인사했습니다. 청은 선교회와 청은 목회 신앙연구소는 제10회 도서지역 도시 소형교회 목회자 초청 위로회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로 나선 광신대학교 이사장 김용대 목사는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총신대학교 초빙 교수 김성천 목사의 순교자 김순배 목사의 생애 세미나가 진행됐습니다. 청은선교회는 매년 농어촌 지역과 도시 소형교회 목회자를 섬겨오고 있습니다. 제주 CCM 색소폰 앙상블이 5일 제주 성안교회에서 창단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창단 연주회에는 CCM과 찬송가, 민요 등 다양한 장르의 색소폰 연주를 선보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메시지를 음악을 통해 전했습니다. 올해 3월 창단된 제주 CCM 색소폰 앙상블은 초교파 제주 기독교인들로 구성돼 연주를 통한 복음 전파 사역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구세군 충청지방이 2024 자선냄비 거리모금 시종식을 개최했습니다. 정교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세군 충청지방 장관 김태열 사관은 도움을 주시는 분들의 정신과 마음을 담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대전역 쪽방촌 연탄 나눔을 진행했으며 구세군 충청지방은 2억 원을 목표로 24일까지 모금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